유언장을 쓴다는 게 조금 마음이 이렇게 그게 열리지가 않는데. 아까 근데 캐나다는 뭐 그런 문화가 이제 뭐 이미 일찍부터 일반화가 돼 있다고. 있더라고요. 특히 재산에 관해서는 더들 서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이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유언장을 좀 미리 써두면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유언장은 유언을 어떻게 써야 쓰는 된다고 건가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유언이라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종이에 막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 법에는 유언의 형식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걸 지켰을 때는 가능하고요. 자, 유언장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 이지연 씨가 한번 네. 읽어주실래요? 자, 나 최갑부가 죽으면 나의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준다. 유산 두고 절대 싸우지 말고 어머니 잘 모시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나의 장기와 신체 조직을 최대한 기증한 뒤 화장해 주어라. 하시면서 사인하시고 어느 화창한 날, 화창한 가을날 내 집 안방에서 썼다. 유언장 같죠, 그죠? 얼핏 예. 보면 이거 효력이 있을까요? 한번 없나요? 사인도 하셨는데 어디서 썼다는 것도 다 하셨는데 일단 예. 저요. 뭐요? 제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네. 이거 안 치고 이거 뭐죠? 타이핑. 컴퓨터로 쓰지 말고 다 자필로? 자필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손수 자필로? 그것도 하나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맞고요. 네. 유언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워드 프로세서를 해서는 안 되고 자필로 적어야 되는 네.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요. 네. 내용도 따져보면 많이 문제가 돼요. 이 자필 유언에는 유언 내용도 있어야 되고 예컨대 작성 일자하고 주소하고 서명 날인 다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유언 내용이 뭐 별로 없어요. 뭐 잘 모시고 사이좋게 지내라. 장기 기증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 부분을 봐야 되나요? 예컨대 제일 중요한 거 보면 이제 큰아들한테 재산 준다.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자필로 적지 않고 컴퓨터로 작성했기 때문에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네. 14일 하고 14일 다음에도 점이 들어가야 돼요. 예, 원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법률 문서에 점을 많이 찍습니다. 네. 예, 그것도 맞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주소도 좀 이상하죠. 하창한 날 내 집 내 집 안방에서. 안방. 주소가 없는 거네요. 내 집이 일산 여기 정확하게 일산 주소. 무슨 동 이걸 쓰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도 좋고요. 뭐 서명 날인의 통상은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무인 같은 거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도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고 이 유언장으로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명은 괜찮은 거예요? 도장이 아니고? 서명도 안 됩니다. 아, 도장이 가급적이면 뭐 인감까지는 아니라도 도장을 네. 찍고요. 무인까지는 판례가 인정해 줍니다. 네. 손도장. 그래서 그걸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언장처럼 내가 뭐 죽으면은 화장을 해달라 아니면 산에다 그렇죠. 묻어달라 이런 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쓰면 효력은 있어요? 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냥 유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유언이에요. 우리 법적으로 있는 의미 있는 유언은 법률 관계에 문제가 돼야 돼요. 재산이 간다든지. 근데 특이하게 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건 유언의 효력이 있어요. 자식을 정해주는 거, 친자 관계를 확인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자체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거 말고 법에 뭐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그냥 유지, 그러니까 뜻을 전달하는 거. 돌아가신 분의 뿐이에요. 뭐 따라주면 좋은 거고 뭐 안 따르면 뭐 떨어져도. 하늘나라에서 뭐 안 좋아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친아들이긴 한데 별로 안 좋아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넌 정말로 내 자신이 아니다. 돌지란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효력이- 내 아들이 아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저 농담이에요. 이건 효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잘못됐을 때 유언에서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라면 친생 부인의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네 같은 놈은 아들도 아니다. 네. 이거는 너는 아들을 둔 적 없다.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 효력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을 좀 조건에 맞춰서 새롭게 한번 작성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지현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 이제 글씨로 쓰셔가지고 자 유언장 일단 유언자 최갑부 네, 맞습니다. 주소 대한민국 어디 네. 쓰고. 22. 자, 하셨고요. 나 최갑부가 죽으면 다음과 같이 해주길 바란다. 이제 1. 네. 서울특별시 그렇죠. 50평 땅은? 33번 길 50평 땅은 장남 최흥부에게 상속한다. 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대안구 민국로 55번 길 67 5층 상가는 차녀 최놀부에게 상속한다. 3. 위 상속의 효력은 내가 죽은 뒤에 발생한다. 오, 이거는 좀 미리 자세하게 작성하는 쓰셨네요. 잘 썼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14일 유언자 최갑부 하시면서 도장 딱 도장을 다 들어갔어요, 지금. 성명 들어갔고요. 네. 주소 정확하고요. 거기다가 유언 내용, 상속 내용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죠. 거기다가 서명, 날인. 그리고 이 글씨체가 직접 적은 겁니다. 타이핑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장은 100% 효력이 근데 발생할 몸이 수 이제 있습니다. 안 좋거나 뭐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유언장을 만약에 자필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 맞아. 하면은 그 유언장 외에 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필 유언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는 5가지 방식만 딱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말했던 자필 방식이 있고요. 네. 그게 아니면 비밀 유언 방식, 녹음 유언 방식, 공정 증서의 유언 방식, 녹음 좋네. 구수 증서 유언 방식. 이 5가지를 해야지만이 되고 하나라도 요건을 결여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 유언장은 죽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는 거예요. 네. 아주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아주 잘 유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후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자필 증서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5가지 요건을 꼭 갖춰야 되고요. 비밀 증서 방식은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보면 이제 일반 가정은 좀 덜한데 재벌집 같은 데 보면 회장님께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맡겨놓으신 유언장이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또 갖고 나오시고 아, 맞아요.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 요게 이제 비밀 유언 방식인데 요건 증인이 2명이 꼭 필요합니다. 또 그 증인 중에 봉투에 서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네. 그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녹음 유언 방식도 있어요. 녹음 유언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유언을 직접 녹음을 합니다. 근데 이 조항은 민법이 만들어졌을 때 있을 조항이에요. 1960년대. 그때는 테이프에 녹음 타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카세트 테이프 잘 안 쓰죠. 네. 녹음 잘 못해요. 하는 건 몰라요. 전화기를 오히려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전화로 녹음도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걸 지켜야 될 어떤 요건들이 좀 필요해요. 뭐냐면 증인이 꼭 있어야 돼요. 옆에서 이거는 유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언제부터 이것을 하고 재산을 누가 주겠다. 명절에 가서 이걸 녹음하면서 동영상으로 지금 유언할게요라고 해서 큰아들 이거 다 가져 뭐 이렇게 한다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언 방식이 공정증서 유언 방식인데 이거는 유언을 공증한다고 보면 돼요. 공증이라 써 있는 법률사무소 가가지고 유언하려고 하는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공증인이 그걸 적어줘요. 지금 적듯이 그대로 적어주고 나중에 읽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유언한 거 맞죠라고 하고 증인도 있고요. 그래서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요. 네. 질문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일기 같은 식으로 유언을 쓴 거야. 네. 그렇게 써가지고서는 무슨 변호사님한테 가서 무슨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갖고 있다가 내가 죽었어. 네. 그럼 그거는 그게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첫 번째 말은 자필 방식의 유언 방식입니다. 네. 자필로 썼으면 괜찮아요? 5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주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아까 그거 사인, 있는 거 도장, 있으면은 네. 거기서 하나라도 잘 못 지키면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위에 유언장 이렇게 써야 돼요? 뭐가 안 써도 되는데 누가 봐도 유언장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들 보아라, 자식들 보아라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좀 다만 유언장을 쓰는 게 알아보기가 더 좋겠죠. 제가 알기로는 네. 꼭 그걸 가서 무슨 법적인 이런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안 써진 거예요, 사실. 이걸 가지고 거기 복잡하니까. 가서, 그것도 찾아가야 되고. 제가 쓰면 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5번째 방식은 뭐잘 쓰는 방식은 아닌데 구수 증서입니다. 입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손 같은 거 이제 못 쓰고 이럴 때 네. 말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면 옆에 한 사람이 적어주고 네. 이런 방식도 옆에 증인들이 2명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을 갖춘다면 나중에 몸이 좀 회복되면 7일 이내에 법원 가서 검인을 받으면 이것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의 정확한 방식을 지켜야지만 엄격하게 이 유언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상속의 순위, 그리고 또 배분, 여러 가지, 5가지 유언 남기는 법,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게 그래도 부모 마음이 이제 참 같은 게 아무리 똑같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다 이쁜 10손가락 진짜 깨물어 안 아픈 자식들이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이러니까 쟤한테만큼은 내가 좀 해야지. 그러면 또 아름다운데
내가 다 똑같이 줘도 쟤는 내가 진짜 못 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쓰면 그게 좀 조절이 되나요? 그러니까 유언장에 유언을 하는 담기면? 이유가 사실 그런 게 큰 거거든요. 아들이 참 이뻐요. 네. 아들 좀 더 주려고 유언장을 쓰는 거고. 요거 둘째는 요거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덜 줘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사실은 유언을 쓰는 겁니다. 네. 약간 1대1 뭐 이렇게 그거 아니면 있었잖아요. 공평하게 다 내려가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물론 뭐 옛말에 뭐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또 미운 자식 떡. 근데 저는 글쎄요,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미운, 좀 더 아픈, 근데 덜 아픈. 그렇게 하고 갈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난 얘는 진짜 약간. 1도 안 줄 거야. 뭐 아하. 얘한테 따줄 거야. 뭐 이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게 뭐. 유언장에만 쓰면 다 되는 건가? 이게 문제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요게 이제 우리 법에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이 사람 너무 우리 아들이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주겠다라고 하면 요거는 쉽게 말하면 암만 미워도 일정 부분은 꼭 줘라라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 비속이라면. 네. 그러니까 원래 1을 받아야 된다면 2분의 1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 밑으로는 달라요. 예컨대 형제 자매나 3순위, 2순위 4순위 넘어가면 3분의 1 정도를 보장을 해줘요. 근데 바로 밑에 자기 자식들은 2분의 1, 배우자하고 자식들은 2분의 1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뭐 금고에 그냥 다 돈을 다 그냥 숨겨놓고 절대 둘째한테는 못 주겠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 둘째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 유류분 반환 청구해야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돈에 법적으로? 자기가 받아갈 몫의 2분의 1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 소송에 제일 많은 소송 중에 하나가 유류분 소송이에요. 그렇고 유류분 소송.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나 얘는 왜 이렇게 그냥 이쁜데 좀 잘 안 돼 그래서 가슴이 그러니까요. 너무 아파서 짠한 조금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어. 네. 그럴 때는 받을 수 있게. 그것도 아마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현 씨가 한번 사례를 한번 읽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사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해외 유학에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대기업에 취직한 큰아들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제 옆에서 농사 같이 짓고 있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은데 형제끼리 싸움 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야,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이쁜 아들, 너무 이쁜 자식도 딸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법에는 또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여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기여는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고 부양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기여를 해야 돼요. 또 특별하게 뭔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을 때 기여분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끝까지 간호하거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이. 네. 그런 자식들한테 기여분이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기여를 해야 되는군요. 기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어느 정도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이상의 특별한 기여를 한다 그러면 부양을 한다면 기여분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특별 수익자라는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별히 이득을 받은 사람이에요. 공동 상속인들 중에. 자식들 중에 해외 유학 한 명 장남만 가는 경우. 우리 오빠는 유학도 가고 난 아무것도 못 갔다. 우리 형님은 어디 가고. 그 첫 번째 아들은 특별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중에 상속을 할 때 이미 받아갔던 부분을 빼고 한도를 정할 때 그거를 계산을 같이 합니다. 그 유학 비용은 이미 좀 상속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생전에 증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거나 유류분이나 뭐 기여분 청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일단 해봐요. 참 좋네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정보 정말 많네요. 네. 유언을 하면 이렇게 네.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전략을 짜야 돼요.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유언을 해야 됩니다. 자필로 적는 방법도 있고요.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녹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될 게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처음 말했던 유류분 뭐죠? 꼭 줘야 될 2분의 1 네. 고려해야 되고요. 또 나한테 너무 좀 잘했던 아이 기여분 기여분. 얘한테는 좀 더 줘야 되겠지. 또 그리고 벌써 내 등골 하나 빼먹은 아이 돈 많이 가져갔던 아이
특별 수익자로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좀 계산해야 돼요. 추석 때 앉아서 이게 자기 재산을 꺼내놓고 한번 써봐요. 첫째는 해외 유학도 갔고, 둘째는 나하고 같이 농사 지으면서 좀 도와줬고, 셋째는 밉지만 2분의 1은 보장해줘야 되고, 요렇게 아마 계산을 좀 하면 이게 사실은 딱 답이 나와요. 금액이. 암만 미워도 최소한의 2분의 1은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어느 어른한테 얘기를 했더만 이 어른이 참 신나 있더라고요. 명절만 되면 잘 온대요. 네. 아, 울어요? 며느리들이 잘 옵니다. 잘 온다고요. 네. 와서 며느리들이 빨리 서로 뭐 하고 아들들도 그러고 재산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명절 때마다 유언을 하세요. 명절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게?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제일 먼저 온 둘째네에게 많이 주겠다. 둘째가 요새 전화를 좀 많이 하더라. 52%다. 뭐 예를 들어서 첫째가 요새 보이 조금 안 보이더라. 45%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매일 하면서 가겠네요, 매일. 그렇죠. 와. 네. 유언을 명절 때마다 하시고 박 변호사 그거 알려줘서 고맙다. 네. 자식들이 충성심이 생겨 효심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1년에 2번 정도 해도 뭐 또 다음 해에 또 해도 아무 문제가 또 없습니다. 지금부터 네. 다시 하고 뭐 그러죠. 녹음하거나 자기가 녹화를 하거나 뭐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보는 데서 해도 됩니다. 보는 데서 해도 되고 써놓고 공개하셔도 읽으셔도 되고. 네. 예. 저희가 이제 부드럽게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언과 또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또 그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네.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간 다툼 없이 현명하게 맞습니다. 잘 상속하고 유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좀 아까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경우 네.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나중에 이제 딱 돌아가셨어요. 근데 네. 유언장이나 유언해놨던 게 한 열 몇 개가 나왔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게 어머, 유효한 각자 거예요? 자기 걸 갖고 와요.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23장이 나왔어. 근데 이게 어떤 다 게 진짜- 다르네. 어떤 게 온대 진짜예요? 유언을 해주신대요. 온대.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유리한 유언을 하나씩 들고 옵니다. 이게 이게 내 진짜다. 유언이다. 이 녹음이 제 겁니다. 네. 라고 하는데 가장 유효한 유언은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돌아가시기 직전. 직전에 했던 유언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날짜를 적는 이유가 언제 그게 작성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되고요. 가장 직전에 한 게 무엇인지 또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유언에서 효력이 1순위로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좀 바꿔도 돼요. 유언은 계속 바꾸고 자식들이 그걸 보고 참고를 계속 하고 네. 아유 올해는 내가 효심이 좀 약했구나. 저기 아버지가 내한테 좀 떨어뜨려 보면 이번에는 좀 효심을 좀 발휘해야 되겠구나. 뭐 그것도 아마 방법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런 의견들도 좀 받고 있는데 네.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이 네.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른의 경우 남기신 유언 얼마 전에 왜 유명 여배우의 후견인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좀 세상에 떠들썩하기도 네, 했어요. 네, 네. 이럴 때는 그 남기신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은요 치매를 앓으면 자필 유언을 쓰더라도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네. 뭐 경증일 수도 있지만 네. 중증이라고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가게 되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 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증을 하려면 그 이전에 정신과에서 그 치매가 없다라는 것, 특히 유언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진단서를 받아가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좀 심하다고 하면 이 제도가 있는데 신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탁회사에 이것을 다 넘겨가지고 관리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처리할 수가 없다.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합니다. 네. 금융회사한테 다 넘겨놓고 거기서 알아서 얘기를 하면 관리를 해주고 누구누구한테 주라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하는데 이게 생전에 해두면 사후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준 변호사의 똑똑하게 유언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뭐 한 말씀 저는 또 아마 이게 또 부탁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죽기 전에 거의 다 써라. 좋은 데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하시고 싶으면 다 하고 만약에 안 남으면 싸울 일은 없습니다. 남아서 분쟁을 하게 되면 계속 싸우니까
많이 좀 다 쓰시고 충분히 쓰시고 즐기시고. 아유 이제 더 안만 쓸라게 더 못 쓰겠다. 이럴 때는 뭐 주십시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더 못 쓰겠다 할 때. 예, 그럼 세금 내고 뭐 네. 받아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 쓰고도 뭐 나오면 그거 주십시오. 그 말씀 잘 꼭 드리고 들었습니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한 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이제 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또 어떤 네. 질문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네. 시아버님이 재혼하셨는데요. 새 시어머니와 그분의 딸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새 시어머니의 딸도 상속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혼인을 했으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뭐 이렇게 관계가 그런데 만약에 혈연 관계가 없다 그러면 입양을 해야 됩니다. 입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옆에 형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끼리만 됩니다. 혼인신고한 배우자끼리. 만약 자식한테도 주려 그러면 다시 계부하고 입양을 해야 됩니다. 입양을 하지 않으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입양을 해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네. 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10억 미만이면 세금이 절세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건물과 땅의 과세 표준에 근거해서 금액을 책정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책정하는지 이것도 정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네요. 네, 어쨌든 뭐 세금은 얼마짜리 재산이냐가 중요하니까 네네. 그럼 이거 얼마짜리를 볼 것이냐.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시가라고 하는데 사실 시가라는 거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실무상 우리가 적용되는 거 보시면 아파트들은 대부분 시세가 그리고 우리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면 실거래가가 있더라고요. 뜨잖아요. 예. 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돌아가신 날 그 날짜와 가장 가까운 그 시가를 이제 추출해가지고요. 그걸로 과세를 하고 사실 뭐 상가나 토지나 이런 거는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를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시지가, 뭐 이렇게 발표되는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런 걸 기준으로 그 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많이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 및 자산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요거는 사실은 은행 같은 데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금융기관에서 통상 확인해 줍니다. 내가 상속인이다 하면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조회하는 건 금융기관 신청을 하면 토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하나 더 볼까요? 자, 자녀가 6남매인데 부친 연세가 87세이십니다. 84세 때 전 재산을 자식들과 의논 한마디 없이 손자 앞으로 증여를 다 하셨어요. 어떡하죠?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까? 네, 너무 가능하죠. 네. 손자가 너무 예쁘셨나 보다. 이거는 저도 어떡하지? 알겠네요. 예. 너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 앞만 이쁘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생각해야 돼요. 손자가 앞만 이뻐도 예. 그 손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삼촌들하고 결국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 주려면 유언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간 다툼 없이 네. 현명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어떤 건가요? 보겠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총 금액이 10억이 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뭐 10억이 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아까 봤죠. 네. 세금은 안 나와요. 네.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뭐 모르는 재산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만 아니라면 신고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네. 근데 요거는 제가 길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뭐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 아파트다 그게. 그때 가서 이제 양도세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 부분을 절세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세금은 안 나오지만 신고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는 이제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속을 신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래도 알아보시고 신고를 하시면 나중 세금을 줄이는 게 나중에 그렇군요. 또 세금 관련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명한 상속과 유언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재산 상속 증여 유언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네. 아마 지금 보신 분들 각자의 그 경우에 맞춰서 아마 많은 정보들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주변에 말씀 좀 나누셔가지고 야, 이런 얘기 하는 거 봤다 하시면서 저는 다시 보기로 다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조금 더 자세히 아까 이 얘기였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꼼꼼히 살피시고 현명하게
귀한 재산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 말씀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네.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내일은 손질하기 까다로운 식재료 손쉽게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